김경진 사장님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피로를 싹 풀어주는 애터미 프로펙타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제가 우리가 보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이섬유 같은 물은 음식으로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체내에 흡수할 수 있는데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타민하고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비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을 먹었을 때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몸의 산화 방지와 혈관 보호해주고요. 근육 기능에 정상화 시켜주면서 세포막을 안정성 있게 시켜주고 장기 노화를 막는 작용도 되고요. 기력 수준과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를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미네랄은 건 뭐냐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여 당일 원소로 그 자체가 영양소로부터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되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먹으면 우리가 좋은 점이 있는데요. 보면은 뼈와 뭐 혈관, 체액 같은데 생산에 관여야 근육 수축을 저하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뭐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어서 뭐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은 어떤 비타민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게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에 시각적에 인증받은 거고 천연에서 추출한 원료로 13종 비타민과 8종의 필수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좋다고 합니다. 따로따로 먹으면 우리가 먹기도 힘들고 해서 항상 비타민 먹을 때는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건강기능식품 중 우리 애터미 프로펙타민은 건강기능식품에 다 인정받았고요. 천연 제품에 추출물 원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13종 이게 8종 미네랄 같이 들어가 있는 애터미 프로펙타민을 한 번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좀 프로펙타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비타민 13종이 들어가 있고요. 미네랄 8종 구성에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비타민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프를 보면은 회색이면은 일단 영양소 기준인 칙인데요. 그 기준칙보다 더 훨씬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럴 때는 보면 수용성 같은 경우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소변 땀과 배출되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 거기서 조절해서 배출되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좋고요. 비타민 D가 만약에 이제 나는 부족해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하루 권장량에 비타민 D가 먹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비타민 주사를 맞다든가 막 이런 분한테는 우리가 새로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 K2가 있죠? 예, 그거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칼슘하고 미네랄에 좀 우리가 비타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또 다른 또 영양소가 있죠? 그렇죠. 칼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비타민 13종 기능에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정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하면서 유해산소부터 세포를 보호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혐오시스테인이라고 수준으로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K6는 비타민 B가 아미노산이나 이용에 필요한 엽산 같이 혈액을 혐오 시스템 수준으로 정상으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봤을 때 혐오 시스템은 뭘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혈관을 내막을 산화시켜 손상시키고
피덩어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의 진활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먹으면은 신혈관 질뿐 아니라 뇌혈관도 이렇게 수축시켜주고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타민을 먹음으로써 이게 싹 사라지고 그러면 잘 챙겨 드시면은 이게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네랄 인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외부에서 섭취를 필요한 8가지 미네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뭐 음식으로 먹으면 돼 막 이러는데 거기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네랄은 꼭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해서 드셔야 되고 건강 있는 식품을 챙겨 드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함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네랄 8종 기능 같은 경우는 망각 같은 경우는 뼈와 혈장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유효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요. 구리는 철의 운반과 이동에 필요하고 면역 기능에 아연이 있고 에너지 생성에는 철 각각 8종의 기능에 필요한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프로펙타민 같은 경우는 최고의 원료사인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만들어지고요. 체내 흡수력과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활성화 비타민과 미네랄 5종으로 원료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드시고 계시죠? 네,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데요. 꼭 비타민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비타민 8종과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8종에 총 21종이 들어가 있고요. 영양 성분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 건강 같은 경우는 비타민 A에 좋고요. 혈액 건강 같은 경우는 철과 엽산이 이게 좋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는 아연이 약간 좋다고 했고요. 뼈 건강 같은 경우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 망각 같은 게 좋고요. 항산화 작용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좋고 세포 보호에는 셀렌과 구리, 활력에는 비타민 B1과 B2, 나이아신과 비오틴까지 이렇게 다 좋다고 합니다. 다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프로펙타민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부호 원료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당근, 농축, 분말에는 뭐가 좋으냐면 면역 증진과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아로니아 농축의 분말 같은 경우에는 눈 건강 개선과 그리고 이제 항산화 효과와 당뇨 예방에 좋고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추출 분말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와 피부 관리나 뭐 뇌경색이나 뭐 치매, 간 기능에 좋고요. 그다음에 크린베리 농축 분말 같은 경우에는 요로 간염 예방에 좋고요. 항산화 그리고 위장 건강에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노화 방지와 성인병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의 우리 부원료가 7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캡슐로 먹는 김에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요. 그 식물성 캡슐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있는 식품 최고의 캡슐로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항상 우리가 밥을 먹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많이 쓰리더라고요. 워낙 고함량이기 때문에 속 쓰리고 하니까 내가 이거 먹고 왜 속이 쓰리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거니까 항상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면 좋고요. 아니면 아침인 식사와 점심 먹고 드시는 게 상당히 좋대요.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피로가 풀리겠죠. 오후에 드시면 비타민은 이런 분에게 권함이 드립니다. 음식물 섭취가 불충분한 분과 뭐 소화력이 약한 분들, 음주나 흡연하시는 분들, 먹는 약이 많으신 분이나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짜증이 많고 예민한 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타민을 어떻게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여기 멘트가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고객님 멀티비타민 잘 드시고 계신데 혹시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한 가지 피곤한 날을 드시면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2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고객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죠? 보면은 고객님 효과가 없다고 대답할 때는 저도 다른 멀티비타민을 먹다가 저희 제품 먹으면서 효과 봤는데요.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제 주변 다른 분들도 효과 좋다고 칭찬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객님 효과가 있다고 대답하면은 고객님 동일한 효과가 더 저렴한 제품이 있는데 추천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드시고 있는 제품과 성분이 비교해 보니까 저희 제품의 함량이 더 높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멀티비타민을 잘 맞으시니까 효과 있는 더 뛰어난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아마 이렇게 이걸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한다 싶으면 이걸 외워서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멘트를 남기면은 바로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멀티비타민 우리가 세 종류가 있죠. 프로펙타민과 파워비타 에너지 추천, 바이탈 컬러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여기 보시면 짧게 내가 이제 만약에 고객님들이 짧게 설명해 달라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프로펙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과 함량이 대폭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영양소 보충과 피로 회복과 집중력이 있고 고함량의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37,800원에 19,000pp이고 2개월분 일일 두 캡씩 드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설명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걸 외우셔야 되겠더라고. 가격이 얼마예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몇 개 드셔요? 고객님 꼭 물어봐요. 몇 개월 분이에요?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요거는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비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활력에 충전시켜주는 이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여기다가 얼음 넣고 드시면 완전 맛있는 주스입니다. 이거를 이게 백만갑 할 때 물에 타서 가끔 몇 개 조금씩 드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고객님들이.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해서 백만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800원에 16,000pp이고 1개월분이고 일을 한 포씩 이렇게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네, 바이탈 컬러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넣어서 휴대하기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고요. 35,000원에 12,500pp이고 2개월분과 일일 4개를 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니까 부담스러우면 이 두 가지를 각각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파워비타 에너지고 그냥 우리가 12개월 그냥 쭉 먹을 때는 프로펙타민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제품 설명은 마치고요. 예. 다음 기한 조회사를 하실 분은요. 어우, 너무 이쁜데요. 기한 조회사를 하실 분은 녹양천사 센터장이신 곰보인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마스. 다시 해, 본부장님 다시.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마스터 권구인입니다. 네. 지금 정은미 국장님께서 지금 비타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프로페타민이 저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약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멀티비타민을 하루에 4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저 못 먹어가지고, 이게 욱하거든요. 그래서 못 먹고 있다가 이 프로비타민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미 국장님 어제 이제 시동아에서 저랑 사설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갑자기 응급실로 가셨다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또 아침에 얼굴 뵈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한 번씩 조회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이거를 조회 내용으로 하는데요. 호일러 법칙이에요. 이 호일러 법칙은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그 미팅을 통해서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하면서도 저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또 이제 신규분들도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주면서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호일러 법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호일러 교수가 미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또 건가요? 이거? 예, 이거 그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위에 있고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 주시면 돼요. 네, 잠깐 저 PPT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포일러 법칙은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유용하게 알리기 위한 그런 인간관계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이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좀 더 빠르고 쉽게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 호일러 법칙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과적이고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는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제3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김수진 본부장님이 그 위에 스폰서님하고 지인일 때 스폰서님한테 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미팅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두 번의 미팅으로 인해서 제가 사업을 결심하고 그때부터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저희 스폰서님이 정말 포일러 법칙을 너무 잘 하셨구나라는 게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일러 법칙을 활용하면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컨택과 초대가 쉽다입니다. 내가 아직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알리는 건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때 잘 아는 스폰서님과 연결해서 그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초대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가 쉽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는 이유는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성공 확률이 높다입니다. 내가 배워서 이거를 알고 전달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정보 전달을 또 쉽고 빠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제 친구에게 이 사업을 막 전달을 했더니 결국에는 이 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품도 안 쓰는 그렇게 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 이렇게 사진이 떠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9년, 10년 만에 이 친구랑 다시 연락이 됐는데 저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는 제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만나서 가입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지인과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한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하고 저희 학교 엄마하고 이렇게 셋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애터미 정보를 알려달라고 그 자리 그럴 줄 알고 그 자리에 오셨고 저의 지인은 그 애터미 정보를 듣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 아이들 교육에 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자 이런 의도를 갖고 만난 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호일러 법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미팅이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그분은 애터미 얘기 듣기 싫어하셨고 저희 스폰서님은 애터미 얘기를 계속 하시고 아무튼 그러는 상태여서 그 미팅 자리는 엉망이 됐지만 그 학교 엄마하고 저하고의 소비자하고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포일러 법칙을 활용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포일러 법칙을 잘 활용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빠르게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호일러 법칙에서 ABC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A는 뭐냐면 스폰서,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자 또는 스포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라고 보시면 되고 C는 클라이언트, 초대자, 그러니까 파트너나 소비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BC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A,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스폰서는 파트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 미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거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저희 총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복자, 표정, 언행, 호칭, 예의 바른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팅 할 때만 갖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도 우리 언행, 복자, 호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뭐 언니, 동생, 뭐 동네 언니로 만났고 또는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고 또 친구랑도 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이제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평소에 부르다가 센터에 와서만 딱 그렇게 부르게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하던 말,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지금 파트너 되신 분이 언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사장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분도 어느 순간 팀장님 하면서 호칭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 초창기에 저희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스피커폰으로 대화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벌써 뭐 언니 동생 사이인데도 사장님, 팀장님 이렇게 하면서 호칭을 하셔서 저도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항상 예의와 친절을 갖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업 설명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은 우리가 갖춰야 할 뭐 여러 가지 등을 갖추는 걸 공부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도적으로라도 호칭도 바꾸고 복장이나 자세 이런 것도 의도적으로 3개월 안에 내가 바꿔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파트너 나오면 그때 바꿀게요. 파트너 나오면 그때 세미나 갈게요. 뭐 조회 나올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파트너는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시스템에 참석을 하고 또 책도 읽고 VOD로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A자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B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의 역할인데요. 이 호일러 법칙에서는 이 B,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의 역할이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요. 내 입으로 절대 정보를 전달하시면 안 돼요. 저 초창기에 진짜 이 실수 많이 했어요. 제가 사업 설명 듣고 나서 그걸 그대로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초대를 했더니 그 사람 초대하고 나서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한테 다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진짜 성공자분 돈 버시는 그런 분들 앞에서 사업 설명을 듣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의욕이 앞서서 다 설명을 해서 망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초대해서 직접 들어보게 하시는 게 가장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이게 초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상대방을 초대하면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딸려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막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그럼 한번 알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확신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쁜 사람,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좀 나중에 초대를 해주세요.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먼저 초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시켜야지 좋은 결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먼저 초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초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듣기만 하면 사업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해서 30분만 시간 내달라, 1시간만 시간 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을 조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약속을 잡고 스폰서님을 이렇게 초대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계속 그러면 조금 뒤에 그분이 시간 여유가 될 때 뭐 2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미팅 후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째는 약속 미팅을 정하고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그 씨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촉박하면 기껏 후원을 받고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시간 얘기를. 그래서 막 미팅을 하고 있다가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씨가 초대받는 사람이 자기 뒤에 약속이 있대요.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초대도 못하고 마무리도 못하고 이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B분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 뒤에 시간이 있는지를, 어디 가야 되는지를.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 있는 분이 이 A 스폰서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정말 빵 먹고 커피 마시고 끝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리 1시간이면 1시간 약속하고, 그 뒤로 1시간까지 계산하셔갖고 약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나를 후원할 A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을 잘 파악을 해서 나를 지원해줄 스폰서를 많이 확보하는 게 또 B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스폰서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하셔야 돼요. 미팅하고 나서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폰서님 후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후속 관리해요? 내가 후속 관리를 하죠, C를. 그럼 계속 C를 후속 관리하면서 그 상황을 이 A 스폰서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 스폰서님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머릿속에 나의 계모도가 이렇게 바로 그려지도록 항상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나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호일러 법칙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관계 형성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형성을 해놔야 하냐면요, B하고 C는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B는 C의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서 갖고 계셔야 되고요. 또 B는 C에게 나의 애터미에서의 성공 비전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B하고 A는 협력 관계를 형성해 놓으셔야 되는데 B는 A의 특장점을 파악을 하고 또 B는 스폰서님 A의 스케줄을 미리 확인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이 사업의 비전을 잘 설명을 하시고 또 뭐 그러신 분은 남자분들이나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연결을 해주시고 또 소비자에 대해서 제품 전달도 잘하고 편안한 스폰서님은 또 그런 주부나 뭐 이런 분들 그분에 맞게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코드가 잘 맞는 스폰서를 연결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B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A, 스폰서님의 스케줄을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스폰서님은 여러 명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미팅 약속을 빠듯하게 잡으시면 스폰서님을 곤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에게 A가 스폰서님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면 이 스폰서님은 나 말고 다른 파트너들하고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팅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에는 사전에 정보를 전달하셔야 되는데 프로필을 미리 스폰서님에게 톡으로나 아니면 직접 그 C에 대한 프로필을 말씀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B는 A에게 C의 정보를 전달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직업, 나이, 성별, 생활환경, 네트워크의 인지도, 관심 분야 등을 A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B는 C에게 이 스폰서님 A의 정보를 확대한 프로모션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C의 궁금증을 미리 파악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A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A를 확대한 프로모션을 왜 해야 될까요? 이게 내 사업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그곳으로 모시고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후각이 미치는 것 같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이 본인한 이 씨한테 잘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잘 먹히겠죠.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의 스폰서님이 언젠가는 씨를 후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좀 좋게 확대한 프로모션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있었어요. 지금은 일을 안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인하고 이제 비비고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이제 석세스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계속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또 인생 시나리오 쓰라고 했더니 쓰지도 않고. 근데 결국 그분은 1박 2일 석세스 한 번 오시고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사업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키우려면은 이 스폰서에 대한 그런 뭐 아주 조금은 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확대 프로모션을 해놓는 게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시에 듣는 자세가 벌써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팅과 정보 전달, 네, 세 번째는 미팅과 정보 전달인데요. 여기서 스폰서의 역할은, A의 역할은, A는 C에게 사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는 C에게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C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분에게 맞는 사업 전달과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A가 이제 C에게 한 번의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을 확 깨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도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 A가 C에게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C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그분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음에 미팅을 약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A가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 미팅을 통해서 이 시의 뚜껑을 날아가게 할 거야. 막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면 상대방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첫 번째 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A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음, 네, A는, B가 아직 B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정보 있죠. B가 A에게 이제 C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딱 C를 만나봤어요. 근데 어, 이 사람이 막 사업에 관심이 있대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사업에 관심이 없고 제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사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품 얘기만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당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아직 본인의 눈높이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면서 질문을 유도해서 B의 얘기만 듣지 말고 A는 이 C의 성향과 C가 이제 원하는 그런 방향은 좀 알아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C에게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A가 이제 C에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니까 질문을 하는데 중간에서 B가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아는 부분을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A는 C에 대해서 니즈를 파악을 못해요. 중간에 자꾸 끼어드니까. 그래서 이 미팅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초창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서 잘 듣고 있고 이 A가 C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 미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미팅을 할 때는 2, 3일 전에 스폰서에게 C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직접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전달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C가 아이가 없는데 이 A는 모르고 막 아이 얘기로 할 수 있어요. 또 C가 남편이 없는데 또 막 애정 얘기하다 남편 얘기를 또 막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C에 대해서 A에게 정보를 프로필을 보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집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만나면 손님 대접한다고 막 커피 타오고
또 막 과일 깎아오고 막 이러다 보면 후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게 저는 해보니까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커피숍을 정하셔가지고 자리 배치도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적한 한 구석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 제품 데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리 막 다 계획을 짜서 4명인가 5명을 우리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간에 브리지 역할하는 B가 어느 순간 3명을 더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3명이 더 되면서 막 밥 먹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 3명 중에 한 명이 부정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우리가 이제 다 해놨는데 이분이 저쪽에 가서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그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쪽으로 확 쏠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 시작할 때 만약에 3사람이면 3사람, 5사람이면 5사람 더 이상 초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테이블 미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 자석 배치할 때 이 C를 A의 우측에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이제 사업 설명을 이렇게 막 노트에 할 때 있죠. 그럴 때 C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해주시고요. 또 C의 시선이 통로, 입구를 향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야기하다가 자꾸 입구를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C가 보는 A, 스폰서의 배경이 벽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A에게 C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 장소로 가셔가지고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뭐 예약을 해놓는다든가 자리 배치를 해놓으시면 더 좋은 그런 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장에서도 이 호일러 법칙 적용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사업할 때 호일러 법칙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 듣기 전에 15분 전에 미리 강의장에 C와 함께 도착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수막 걸려 있으면 오늘은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실 건데 이분은 어떻고 미리 이렇게 프로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센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게 좀 좋습니다. 진짜 7시인데 딱 7시에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5분 전에 이렇게 미리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또 초대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초대자 C를 혼자 두시면 안 돼요. 혼자 두는 경우 진짜 많은데 이분은 지금 엄청 어색하잖아요, 센터가. 근데 계속 자기는 혼자 있고 막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러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C를 초대하고 잠깐 자리를 뜰 때는 그 위에 스폰서님한테 잠깐 부탁을 한 다음에 자리를 뜨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이 학교에 가셔야 됐기 때문에 저를 그 외에 있는 스폰서님들한테 부탁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케어하고 같이 뭐 사설도 듣고 조회도 끝나면 커피 마시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센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혼자서도 사설에 앉아 있고 또 뭐 세미나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다시는 이분들이 초대가 안 와요. 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C가 궁금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내가 설명을 꼭 해서 이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미리 오늘 강의하시는 그 강사분에게 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애프터 후원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끝나고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저 개인적으로 애프터를 부탁드리면 스폰서님들은 다른 약속이 없으면 흔쾌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내 사업을 키우는 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의장에서는 우리가 강의장에서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장에서 우리가 네, 강의장에서 유의할 점인데요. 휴대폰을 끄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카톡이나 문자가 계속 오면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음이나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어두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석 안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업의 비전을 보고 싶거나 파트너로 만들 사람들은 미리 와갖고 맨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어, 배치할 수 있도록 일찍 오셔가지고 그렇게 들으시게 해주시면 더 비전을 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필기 도구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내가 메모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신규분에게도 볼펜이나 종이 정도는 내가 미리 준비해서, 누가 준비해 주겠지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미리 볼펜이나 노트, 종이 준비해서 그분도 메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강의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필기도 내가 열심히, 내가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모시고 오신 분들이 호응도가 없어요. 오히려 신규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한데,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도 그대로 복제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세미나에 이렇게 있는데, 저의 형제 라인이었어요. 그 김지미 본부장님 좌우로 해서 제가 뭐 이렇게 형제 라인이었는데 그분이 리액션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쨌든 그분이 먼저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막 따라서 호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습득이 된 거죠. 복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 옆에 있는 그 시도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그거를 어느 순간 따라하게 되고, 그분도 그 밑에 사람한테 이거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듣는 얘기지만,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호응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의 호응도를 또 파악을 해서 시가 좋은 것 같으면, 옆에서 비타민 C도 주고, 해모인도 먹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소중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내가 하는 역할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일러 법칙에서 B자의 역할이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포일러 법칙은 이 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라인데요. 실제로 제가 그 후원할 때 쇼핑하고 오신 파트너도 있었어요. 쇼핑센터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오픈된 데서 후원을 했는데 화장실 가신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쇼핑 가방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그때 당시에 포일러 법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A가 C에게 하는 말을 집중해서 내가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C에게 질문할 때 중간에서 잡담이나 끼어들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실 거면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셔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잠깐 통화하시고 들어오시고,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뜨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미팅하거나 상담할 때 거의 전화 안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기고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A가 이 C에게 주는 정보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A하고 C하고의 관계가 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미팅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스모 파트너들은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이 B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C가 성향상 질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한 게 많아도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 그런 거를 B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듣다가 이 C가 이게 궁금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A에게 질문을 해서 C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B의 역할은 스폰서님한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C에게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를 좀 잘 도와달라 이런 마무리 멘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A 스폰서가 할 일인데요. 이제 미팅을 하면서 C의 성향을 파악을 했으면 C를 사업자로 안내를 해야 될지 또 소비자로 안내해야 될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또 사업자로 안내해야겠다 그러면 비전 제시를 더 해주시고 소비자로 안내해야겠다 그러면 애터미 소비자로서의 혜택과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지금은 이 사람이 소비자지만 사업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차차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A 스폰서는요, 이 B를 최대 열정 의욕자로 부각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B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B를 좀 잘 도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글로벌 리더가 될 거다. 또 이분은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뭐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성실하다, 끈기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C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성공시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C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C가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인지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하게 할지, 회원가입을 시킬지, 사업에 동참하게 할지를 이 A가 안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ABI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설,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런 데를 안내를 꼭 마지막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시가 어떤 걸 선택할지를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면 후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단 한 번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을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초대로는 10%의 성공을 이룰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의 초대로는 30%, 세 번의 미팅을 하게 되면 90%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만나서 뭘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사람은 세 번을 후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초대 후원으로 비전을 도개해야 되고요. 한 번에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렇게 갖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호일러 법칙은 미팅 할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항상 이 호일러 법칙을 생각하면서 언제 어떤 미팅에서 또는 상담에서도 항상 호일러 법칙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호일러 법칙 항상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많은 파트너들 만드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초창기 때 호일러 법칙을 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스폰서님 만나면 제 사업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많이 나와서 그룹이 확 커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셨죠? 예, 기한 조회해주신 권모임 본부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스피치 시간인데요. 스피치 하실 분은 항상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애터미를 알리고 계시는 김경진 세일즈 마스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 신동아센터 세일즈 마스터 김경진입니다. 네, 저는 미용실 1인 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으로 오신 지금의 스폰서님이 올 때마다 애터미 얘기와 또 제품을 전달하면서 애터미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소득이 되고 월 200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부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시스템 소득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염증에 좋다는 논의를 아침에 주스로 온 가족이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갑상선 편철제로 항상 그 피로감에 아침에 되게 힘들었는데 아침에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생필품을 애토미 제품으로 바꿔가면서 제품의 감동이 늘고 누구에게나 애토미의 이야기를 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모임을 또 먹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수족 냉증에 몸이 되게 냉한 체질이었는데 그 해모임을 먹고 나서 겨울에 수면 약물 없이 잠을 이룰 수 없는 제가 작년 겨울 또 올 겨울 그 1월까지 정말 잠을 잘 이룰 수가 있었고
또 그 자궁이 되게 냉한 상태여가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 얼음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엉덩이가 시려워서 그 뭐지 찜질 팩을 엉덩이에 이렇게 깔고 앉아 있어야지만 되게 겨울을 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냉한 체질이었는데 작년 여름에는 정말 한 번도 온 찜질 팩을 깔고 앉지 않고 이렇게 보내면서 해모임에 정말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또 미용실에 오시는 분마다 제가 해모임을 같이 한 번씩 뜯어가면서 자랑하면서 먹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애용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소비자 교육까지 마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는구나 하는 애토미의 그런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주문을 어제는 또 손님이 제가 커피를 한 잔 드렸더니 이게 무슨 커피예요? 처음 먹어본 커피라고 이러면서 본인은 하루에 6잔의 믹스커피를 마신대요. 그 남자분은. 그래서 그분이 이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200티짜리 커피를 주문하고 가시고 또 피곤함 이런 분들한테도 뭐 활진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하고 있고 저도 그 콜라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가 너무 안 좋아서 막 잇몸이 내려앉고 이래서 이가 시리고 이랬는데 콜라겐을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잇몸 색깔도 정말 핑크색으로 변해가고 잇몸도 차오르는 걸 요즘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게 애토미를 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토미 아자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쿠땡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빠른 그 배송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자몰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도 같이 구매를 하면서 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가면서 저의 목표는 올해 그 직급, 팀장 직급을 도전하기로 마음 먹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우 팀장 금방 갑니다. 네, 스피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시스템 안내하고 이제 사원자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5월 15일은 어디 가죠? 석세스 세미나 가죠? 네, 5월 21일은 비즈니스 세미나가 있고요. 5월 28일은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보면은 시스템 초대가 뭐죠? 답이다. 이죠, 그죠? 항상 초대 많이 하셔가지고 그룹을 팍팍팍 늘리는 한 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원제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음서거 해제해 주시고, 사원 준비! 야! 야! 시작! 영어는 영어를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공유한다. 공유한다. 믿음에 믿음에 내세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가자! 가자! 자, 구호 시작 열정, 도전, 감사, 가자! 네, 수고 많으셨어요. 김경희 선생님 스피치. 네. 올해 아내 팀장, 정호미 국장님, 제품 날이 갈수록 설명이 너무, 아주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비본부장님 호일러 법칙 저도 공부 적어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